네, 안녕하세요. 도기환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제가 경매를 시작한 뒤에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 당시에도 기획부동산이 있었어요. 90년대에도. 그런데 2000년대에도 있고 2010년대에도 있더니 2020년대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획부동산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업이 죽지를 않네요. 죽지를 않아요. 이게 제가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백화점 강의를 갔을 거예요. 백화점 강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경매에 저는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데 문화센터 강의를 처음에 가면 이제 몇 가지 이제 경매 기초반 교육을 몇 가지를 시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경매는 부동산의 도매시장이다. 도매시장에 가서 사서 소매시장에서 팔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확보되는 것이죠. 이게 장사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요런 거 설명해주고, 이제 경매 절차 좀 설명해주고, 법적으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좀 설명해주면서, 이제 기초반 수업을 마칩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이제 여성분이죠. 그러니까 아줌마죠, 아줌마. 아줌마가 뭐 상담을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뭐 기초반 내용에서 상담 요청할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법률 상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보면은 90년대 초부터도 그렇지만은 이 경매 일을 하다 보면은 집안의 법률 문제, 부동산 문제, 투자 문제는 반드시 몇 개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7천만 원 정도를 주변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기획부동산에 땅을 산 거예요. 딱 보니까 기획부동산이고, 기획부동산이란 건 뭐예요? 인근에 이런 데 개발된다라고 소문 내면서, 이제 이 주변 땅, 제일 싼 땅을 사죠. 그래서 그 싼 땅을 쪼개가지고, 조금 눈탱이를 쳐가지고 파는 거가 이제 기획부동산의 사업 구조죠. 근데 그거를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 부동산 거래를 했고, 매매를 했고, 본인 명의로 등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상품 구매하듯이 해지를 요청할 수는 없다. 계약 해제가 되려면 뭐 사기나 기망이 있어서 그게 이제 입증이 돼야지 계약 해제가 되는데, 특히나 기획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 땅을 사면 그거를 딱 쟁반에 받쳐가지고 현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을 영업한 영업사원한테 현금으로 얼마씩 수당을 내려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취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현금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게 뭐냐면, 기획부동산은 꼬리를 자르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해 놓거든요. 그래서 받기가 힘들어요. 통상 이제 기획부동산이라는 거가 보면은 첫 번째는 인근에 개발 호재가 좀 있어야 돼요. 개발 호재,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30km도 좋고 20km도 좋고 뭐 하여간 그 근처에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신문에 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눈탱이 치기 좋은 조건이 형성되죠. 그 다음에 인근에 가장 재미없는 땅, 가장 싼 땅, 가장 입지가 안 좋은 땅, 예를 들면 맹지거나 그 다음에 논이거나 그 다음에 임야인데 급경사거나, 이렇게 급경사거나 뭐 이렇게 뭐 보전 지역 들어가가지고 맨정신에서는 살 수 없는 땅들을 한 개, 두 개 사면은 안 되고 이렇게 크게 살 수 있는 거를 삽니다. 그러면은 크게 사서 쪼갠다고 하면은, 여기는 어떤 A라는 뭐 서울에 어떤 분이 사셨다, 여기는 뭐 경상도에 어떤 분이 사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을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지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을 충분히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이제 기획부동산이 이제 90년대 그렇게 유행을 했는데, 이게 2000년으로 넘어가면서 2000년대 중반에 넘어가면서는 이게 집중 단속이 돼서 없어졌어요. 뭐 그 당시에 뭐 사뭉이니 뭐니 뭐 한 세 군데가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초중반에 없어지더니 이게 이제 경매 업계로 이제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업계에서 아까 말한 저렴하고 쓸데없는 거, 안 사는 거, 맨정신에 거래 안 되는 것들을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도 이 낙찰을 받으면 가격이 싸죠. 예를 들면 10만 원에 받으면 판매는 한 70만 원 정도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 직원들한테 한 10만 원씩 내려주고 회사 사장이 한 20만 원 먹고 그러면 이제 그 몇십만 원씩 남잖아요. 여기가 60만 원 차익이 생기는데 평당. 그럼 이런 걸로 이제 자기들끼리 나누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기획부동산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가 그 남북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에 말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났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또 땅값이 확 올라가. 그게 30년 전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고 싶은 마음,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게 이제 기획부동산이에요. 그 당시에 이 백화점에서 그 여성분한테 요거는 이제 회복하기가 힘든 거니까 남한테 팔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분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지분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구별 등기를 해줍니다. 개별로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원망이 좀 적어지죠. 원망이 적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별 명의로 등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개별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면 그나마 이거를 팔라고 시장에도 한번 내보기도 하고 대출하려고 은행에 문의도 해보고 안 되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게 있어서 원망을 좀 덜 사는 방법이 개인 명의를 해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 명의로 해주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필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개인 길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길을 내주죠, 통상. 길을 내준다는 게 뭐 공사를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선으로 이렇게 쭉 긋고 이게 길입니다라고 해주고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나눠주는 행위를 하죠. 그러면 이 길 부분은 안 파는 거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주인들이 사면은 요거는 공유로 해주죠, 통상. 이렇게 그렇게 해주면 또 낼름 잘 사. 근데 옛날에는 이제 이런 짜투리 땅도 돈이잖아요. 몇 평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붙어 있죠, 번지가. 다 맹지야. 요렇게도 팔아도 팔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만큼 기획부동산에는 이제 그 눈탱이를 맞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백화점에서 만난 그 아줌마한테도 요거는 포기하시는 게 좋겠다. 향후에 갖고는 있어 보시라. 어차피 땅값은 오른다. 이 정도 표현만 했는데 그때 이제 나를 원망하는 눈초리로 이렇게 쳐다보는 걸 봤어요. 원망하던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뺨은 한강에서 맞고 어디서 눈을 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딱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런 아줌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뇌는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상당히 놀라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저는 돈 1원도 먹은 바가 없는데 눈을 나한테 흘기더라고요. 이거를 뭐 받아줄 수 있다라고 말을 듣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획부동산 얘기를 왜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40년 동안 이렇게 눈탱이 맞는 사람이 생겼는데 앞으로 또 지금 현재 20대, 지금 현재 10대 또는 현재 30대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에 누구의 꼬임에 의해서 40대, 50대, 60대 때 눈탱이 맞을 수가 있죠. 옛날에 이제 그 TM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뭐 집에 있는 그 유선전화로 전화하면 거의 다 50대 중후반 은퇴하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여자 목소리로 집에 있는 그 할 일 없는 남자, 퇴직한 남자한테 6개월씩 그 사귀듯이 전화를 하면서 땅을 하나 파는 거예요. 반대로 젊은 남자 20대, 30대 애들이 기획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다 지금 11시쯤에 전화한다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그 주부들을 전화하죠. 주부들한테 이제 또 그것도 한 6개월씩 사귀면서 전화를 해서 땅을 하나 팝니다. 누님이니 어쩌니 해가면서 우리 현대인들 저 여자들이고 남자들 다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누님이니 오빠니 그래버리면 이제 가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그 어떤 영업 방식이 있어요. 지금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활정보지에 보면은 월급 150만 원 어쩌고 저쩌고 경매 이러면은 요즘에는 기획부동산이 경매 팔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부동 150만 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거는 100% 그 기획부동산의 영업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150을 온전히 주는 게 아니고
뭐 10분 늦으면 막 10만 원씩 까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으로 있는 동안에 땅을 지가 하나 사게 만듭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쓰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순자산이 1억 이하가 절반이다. 수렁에 빠진 땅 매수자. 대출 받은 사람도 한 40% 되나 보죠. 소액으로 볼 수 있다 했는데 본전. 그렇죠. 자, 요런 멘트들이 가는 거예요. 요런 면 소액, 땅으로 돈 번 사람 얘기들 들어보면 배가 아프죠. 나도 그러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 마음의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50대, 60대가 되면은 멀쩡하던 사람도 시골에 내려가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나이죠. 왜냐면 직장 생활에 치이니까. 자, 그런 어떤 그 5, 60대의 시골에 대한 향수. 그래서 내 땅을 갖고 싶다. 전원주택을 갖고 싶다. 그죠? 전원주택을 갖고 싶다. 내 땅을 갖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액이다. 적은 돈으로 살 수가 있다. 땅 살려면 몇 억씩 들어가는데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삽니다. 인근에 SK 들어온다니까요. 뭐 이래 버리면 이제 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통상 구조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 성남시 금토동 산 73번지 여기에 관련돼 있나 보죠. 이 기사에. 그래서 국사봉하고 이수봉 요 산꼭대기 헬기 착륙장으로도 쓰지 못하는 거죠. 이런 땅에 개발이 되려면 요 인근으로 길이 나야 되겠죠. 이쪽으로 길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긴 남의 땅이니까 쓸자를 데기 없는 땅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눈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참 보면은 이거는 한 예를 들면은 요 땅이 한 공시 가격이 3만 원이면 한 2만 원도 안 하겠지만 만약에 5천 원에 사가라 그래도 안 사야 되는 거죠. 괜히 전산세만 부과되고 등기세만 나가는 거죠. 5천 원에 사라 해도 안 사야 되는 땅이다 여기는. 근데 왜 사냐? 성남이잖아. 성남은 분당 몰라 분당? 신도시가 생겨도 요런 데 생기지. 요 꼭대기에 생기진 않죠. 여기는 이제 뭐를 해야 될까? 뭐 하기가 힘든 땅이죠. 이런 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북한 이슈 때문에 파는 땅들도 다 이런 식이다. 이게 많습니다. 기획부동산 직원이 하도 땅을 사라고 권해서 카드론까지 받아 땅값을 냈다. 아내도 용인 땅을 샀다. 자, 이름만 들어도 용인 이쁘잖아요. 남들 용인에 가서 돈 벌었다 그러니까 용인에 나도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피해자들이 보면은 직업군들이 별로 좋지 않고 학업이라 그래야 되나? 학력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기획부동산에 많이 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으로 외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돈을 좀 많이 못 만져본 입장에서는 어떤 그 돈을 만질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가문이설로 오니까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땅은 정말로 엄격하게 해야 돼요. 설령 요런 데 사서 아닌데 LH 공사 애들처럼 야 갑자기 저기들끼리 사가지고 여기다 신도시 민다라고 정부 차원에서 해버리는 일이 아닌 이상은 여기는 민간이 개발할 일은 참 없습니다. 그죠? 금토동 산에 그 165제곱을 보유한 연세가 있는 분이네요. 그런데 이분은 가계소득 2, 3천에서 4천 사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4천만 원어치 지분을 산 거예요. 그렇죠. 지분을 1195만 원 등 총 4천만 원어치를 샀답니다. 이게 165제곱이니까 거의 한 50평 정도 되는데 한 평당 만 원, 2만 원 잡으면은 100만 원짜리 땅인 거고 5만 원 잡아도 250만 원 땅이 되는 것이죠.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죠. 10만 원에 샀나 본데? 거의 아닌가? 50평에 1,000만 원이니까 20만 원에 샀네. 이런 땅을 세상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운명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걸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20대, 10대가 볼 리는 없고 30대, 40대 요런 사람들이 10년 후면은 이제 30, 40, 50 되는데 이때가 당하기 좋은 시기가 온 거거든요. 기획부동산은 항상 존재합니다. 40년 동안 지금 존재해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 잘못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눈탱이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토동 매수자 53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는데 상당수는 투자금을 회수 못하는 상황을 고통스러워한다. 토지를 사놓고 투자금을 회수할 걸 기대하는 것은 늦죠. 토지는 원래 오래 보유해야 되는 것이죠. 업체의 허무맹랑한 말을 믿고 투자한 게 화근이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대출금을 갚느라고 허덕인다라는 사람도 있나 봅니다. 자, 허무맹랑한 말이라는 것은 인근의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얘기였을 거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속은 거지 뭐,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30km다, 40km다 그래버리면, 한 도시하고, A 도시하고 B 도시 사이 정도가 보통 30, 40 한단 말이에요. 많이 차이 나도 50km 안쪽이란 말이에요. 뭔 영향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30km까지 가면 일산입니다, 일산. 고향하고 일산은 몇 킬로 차이죠. 5, 6킬로 차이지만. 한 2, 30킬로, 10킬로 차이 난다 그래도 영향 없어요. 여기서 10킬로 차이 나면 강남까지 갑니다. 뭔 영향이 있어요? 강남에 뭔 일 있는다고 해서 관악구 땅값이 오르진 않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기획부동산에서 직원으로 일한 전주시의 59세는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5개 땅 지분을 1억 2천원어치 샀대요. 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월 150만 원씩 주면서 이 땅을 사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요. 왜냐하면 자기가 팔다 보면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세뇌를 당하죠. 세뇌를 당합니다. 직원 시설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울며 겨자 먹기로 산 땅. 이것도 비논리적이죠. 실적 압박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지도를 날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비논리인데 이런 상황에 빠지면은 그렇게 되나 봐요. 이런 게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 많이 빠질 때 나타난 증세죠.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나약한 심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시세조사 할 때 강력기 형사처럼 의심하라라는 것을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의심을 안 하고 먼저 시작을 해버리니까 당하는 거예요, 맨날. 항상 눈물바람만 있는 거죠.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된다. 의심하라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는 놈들도 있었어. 보면은 제가 아침에도 제가 우리 회사 내에서 했던 말이 나는 그 사람한테 11조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보고는 그 집에 이제 부인이든 남편이 우리 협회를 보고는 사이비 교주 같다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느 사이비 교주가 단돈 1원도 안 받고 1,000원도 안 받고 오히려 그 교육생한테 존중도 못 받는데 응? 왜 그쪽 집안에서는 사이비 종교다 이런 사이비 교주다는 말을 듣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금쟁이 있을 때, 소금쟁이의 그 집안에서의 이제 반대하는 그 부인들이나 남편이 있으면 꼭 협회를 욕할 때 사이비 종교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작은 목사는 대접받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경매를 가르치고, 의심하라라는 걸 가르치죠. 모든 학문을 학문이라는 것은 의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과학도 그렇죠. 과학도 의심에서 출발하죠. 그죠? 보험사에서 아파트 담보로 1억 2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는 작은 술집에서 운영하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들은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요런 거죠. 판교 IC 뭐 이런 데랑 가깝잖아요. 끝. 자,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이러니까 인근에 공장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럼 삽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획부동산에서 일한 충남 아산의 어떤 사람은요. 일당 7만 원을 받자고 뛰어든 게 화근이 됐다. 그러니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월급 준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주부들이라면 누구나 땅 한 평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느냐. 실적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과 임원의 설명에 혹하는 마음이 나서 자기도 사게 됐다고 합니다. 1억 5천만 원. 특히 1억 5천만 원 중에 절반이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가족 몰래 지분을 샀다가 가정 파탄으로 이루어졌다. 친구 명의로 남편 몰래 지분을 샀다. 나 말고도 가족 몰래 산 사람들이 있는데 등기권리증을 숨겨뒀다가 잃어버렸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아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로 학력이 짧거나 은퇴해가지고 어디 오갈 데 없이 외로울 때
그 다음에 아이들 남편 출근한 다음에 가정주부가 외로울 때 주로 이제 이런 작업을 많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150만 원, 200만 원 준다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 등록한 다음에 땅을 팔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땅을 사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딱 몇 갈래 없습니다. 거의 다 기획부동산은 지인들 영업을 많이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당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전화 영업으로 많이 당하죠. 그래서 이제 젊어서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젊어서 연애 한번 잘 안 했어. 여자들한테 인기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상냥한 목소리의 여성이 아유 사장님 하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팝니다. 그때쯤에 이제 뉴스가 터져주죠. 뭐 김정은하고 휴전선에서 만난다더라. 이래버리면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1억 미만이 많고요. 마이너스 대출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어떤 대출을 받아서 많이 뭘 한 것 같아요. 3명 중 2명은 후회하는데 환불을 요청했다. 이거 환불 대상이 아니죠. 사서 이미 그 등기까지 이전됐는데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냉장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냉장고 요즘에도 보면은 일반 동산도 포장지 뜯으면 잘 안 해주잖아요. 환불. 당연한 거죠. 판매 직원이 잠적해서 요청이 어렵다는 등 환불을 받고 싶거나 포기한 사람들이 있다. 민형사 소송을 한다는 사람도 42%에 달했다. 소송 계획이 없다. 혼자서는 버겁다. 등등등등등. 어떤 교수는 매수자의 소득 수준과 직업 상황에서 소송은 쉽지 않고요.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죠? 사기당하는 데는 1억 5천만 원을 쓰는데 소송비 500만 원을 못 쓰는 이거죠. 이 마음이 있어요. 요거는 땅을 사는 건 탐욕이고 요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죠. 변호사는 비용이고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사는 건 탐욕에 의해서고 이건 돈 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부자 마인드의 결여 같은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유 지분 투자, 경매도 지분 경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들이 지분 경매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그 시기에 다른 돈을 사서 다른 물건을 사서 돈을 더 법니다. 근데 꼭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쫓아다니고 안 되는 학원과 안 되는 유튜버들이 이런 거를 팔죠. 뭐 회계 망측한 거를 갖다 들이대면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대부분 사이비 종교들도 보면 회계한 논리들이 더 많죠. 보편적인 상식에 위반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예, 보시면은 요거는 자기가 기자가 인터뷰하려고 보낸 내용인가 봅니다. 공유지분 매수 경로 이유 향후 처분 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기자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저 이렇게 했거든요. 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주변에 같이 공유지분을 산 언니들이 많다. 누가 고소를 하면 같이 하고 싶다. 자, 이런 식이죠. 번집니다. 언니들이 많고 오빠들이 많고 이게 모임이 이런 게 무섭죠. 기획부동산은 항상 지인들에 의해서 영업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A랑 B랑 평상시 언니 동생하고 질다가 A가 그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본인한테 전화 오죠. 이게 옛날에 보험 영업도 똑같은 거죠. 보험회사 다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인 영업부터 하죠. 이런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업을 당해도 소모성 영업을 당하면 안 되죠. 돈을 벌어들여야 되죠. 자,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은 최근에 제가 해드린 방송 중에 유튜브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튜브 중에 유튜브 어딨냐? 최근에 보면은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특히 SK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 그러면 그때 낼름 사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항상 기획부동산에 조심하시고 기획부동산에 당할 가격 같으면은 인근에 건축 설계사한테 물어보세요. 방법을 알려드릴게. 이렇게 보면은 기획부동산에 왜 당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탐욕 때문에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바를 치죠.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물어보지 못하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계속 전화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정신을 못 갖게 하는 방법을 쓰죠. 교회 전도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이비 종교들 많잖아요. 자, 그래서 그 딴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데 1번은 인근의 건축사 사무실에 전화해 보세요. 그래서 그 땅을 번지를 불러주고 어떤 데는 번지를 최종적으로 안 까는 데도 있어요. 최후에만 까요. 계약할 때만. 계약금을 넣을 때만 번지를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해야지. 정당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건축사한테 땅의 번지를 불러주고 여기에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구청이나 관할관청에 물어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마지막에 중요한 건 부동산 중개사죠. 중개사들이 속이진 않아요. 그래서 중개사분들한테 이 땅을 팔면 어떠냐, 금액이 얼마짜리 있냐, 이거하고 비슷한 매물, 유사 매물이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보면 전화 한 통화, 두 통화, 세 통화 해보면 나오는 거죠. 총 1시간 이내에서,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이내에서 이 땅이 효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가들한테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센스도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현재 방송을 듣는 20대, 30대, 40대들은 이런 센스 정도는 스크랩을 해놨다가 물어보세요. 앞으로 절대 한 번 당하면 1억 단위로 나갑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